여러분, 라켓면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포핸드를 칠 때마다 고민되시죠? 특히 경기 중에는 라켓면을 생각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라켓면을 열거나 닫는 걸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헷갈리는 고민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사실 라켓면은 일부러 열고 닫으려고 하지 않아도 스윙 궤적과 공의 높이, 그리고 스윙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스윙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각도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라켓면을 열고 닫는 원리부터 공의 높이에 따라 어떻게 각도가 달라지는지까지만 이해하면 실전에서 바로 여러분의 스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하면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 않고도 원하는 임팩트면을 만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더러의 포핸드를 보면 임팩트 직후에 라켓면이 유독 닫혀 있는데요. 거의 빠짐없이 임팩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라켓면이 바닥을 향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분명히 이걸 보면서 저렇게 닫아서 쳐야 포핸드가 강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윙에서 면이 덮이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포핸드에서 공을 제대로 보내려면 임팩트 순간 라켓면이 중립적인 각도를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 라켓면이 너무 닫혀 있으면 공이 네트로 직행하거나 땅으로 처박히게 되죠. 그래서 그럼 탑스핀 때문에 라켓면을 닫는 건가? 하고 오해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면으로도 충분히 탑스핀을 만들 수 있죠. 스핀을 걸 때 중요한 건 임팩트 때 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쓸어 올리는 감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더러의 스윙에서는 왜 이렇게 라켓면이 닫히는 걸까요? 이건 사실 페더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나달, 조코비치 같은 선수들도 임팩트 이후 라켓면이 닫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페더러는 공을 맞출 때 스트링 배드의 중심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트링 배드 아래쪽에서 공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라켓면이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스트링 윗부분에 맞으면 라켓면이 오히려 열리면서 위로 향하게 되죠. 그럼 왜 스트링 배드 아래쪽에서 맞는 걸까요? 이건 페더러의 스윙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페더러는 이스턴 그립을 사용하는데 이 그립으로 컨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라켓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윙 궤적은 공에 닿기 전부터 이미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링 중앙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공이 맞게 되고 결과적으로 팔로우스루 단계에서는 라켓면이 닫히게 되죠. 세미에스턴은 손이 라켓 아래쪽에 더 가깝게 위치해서 컨택 시 라켓면이 더 중립적으로 유지되지만 이스턴 그립은 라켓이 닫히는 느낌이 더 강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수들이 이렇게 일부러 컨택 포인트를 정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팩트 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스트링 아래쪽을 맞춰야지 하고 인식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그 위치를 찾아가게 되고 이건 페더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할 때 스윙 궤적을 조금 더 일찍이로 가져가면 비슷한 형태로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링 배드 아래쪽으로 공이 맞게 되고 라켓면이 닫히는 감각을 익힐 수 있죠. 물론 꼭 이스턴 그립을 써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세미웨스턴이나 웨스턴 그립을 사용하시더라도 스윙 궤적을 일찍 가져가면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라켓면이 얼마나 닫히는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감각적으로 그 포인트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건데요.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포핸드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 선수들의 라켓면이 왜 닫히게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죠. 그럼 결국 라켓을 언제 닫고 언제 열어야 하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라켓을 열고 닫는 타이밍과 원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슨을 할 때 한 번쯤 라켓을 좀 더 닫으세요. 또는 라켓을 열어야 공이 잘 뜹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근데 막상 경기에 적용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먼저 간단하게 면을 열고 닫는 게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켓을 닫는다는 건 라켓면을 이렇게 바닥 쪽으로 향하게 두는 겁니다. 반대로 라켓을 연다는 건 라켓면이 하늘이나 앞쪽으로 더 향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 포핸드를 칠 때 라켓면이 너무 위를 향하고 있으면 공이 과하게 떠서 아웃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면을 조금 닫으세요 하는 조언을 하죠. 라켓면을 살짝 아래로 기울여주면 공이 더 낮고 안정적으로 날아가면서 코트 안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꾸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너무 낮게 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땐 라켓면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라켓면을 위로 약간만 조정해줘도 공이 더 잘 뜨면서 네트를 부드럽게 넘길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라켓면을 조정할 때는 절대 과하게 열거나 닫지 않는 겁니다.
라켓면 조정은 굉장히 미세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볼 땐 라켓 각도를 살짝만 바꾸는 것 같아 보여도 공이 날아가는 동안 탄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라켓면을 너무 극단적으로 열거나 닫으면 오히려 컨트롤이 어려워지죠. 스윙 강도에 따라서도 라켓면의 각도는 달라져야 하는데요. 스윙이 강하면 공이 직선에 가깝게 빠르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라켓면을 조금 더 닫아서 눌러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한 스윙인데 라켓면이 열려 있으면 공이 위로 뜨면서 아웃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스윙이 강할수록 라켓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면서 공을 눌러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윙이 느리거나 부드럽게 가져갈 때는 라켓면을 살짝 더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스윙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공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라켓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공이 충분히 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라켓면 각도와 스윙 속도가 서로 맞물려야 탄도가 안정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라켓을 열었을 때 공이 높게 뜨고 닫았을 때는 낮게 가거나 네트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경기 중에도 바로 탄도와 라켓면을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윙에서 면에 대한 인식이 잡히면 샷의 품질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라켓면 각도 조절로 포핸드 발사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고 더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플레이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 라켓을 열고 닫는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이 높게 오느냐 낮게 오느냐에 따라서도 라켓면 각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합이나 연습 중에 분명 이런 상황들 자주 겪으실 겁니다. 공이 낮게 깔려서 오는데도 평소처럼 라켓면을 수평으로 유지했더니 네트에 걸려버리거나 반대로 공이 높게 왔는데 수평으로 맞추려다가 불편해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모두 임팩트 때 항상 라켓면은 정면으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라켓 각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겁니다. 낮은 공에서는 이렇게 라켓 헤드를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려주면 면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억지로 수평을 맞추려 하지 말고 손목과 팔이 편안한 각도로 라켓을 두면서 스윙해보면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공이 높게 올 때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굳이 수평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라켓면을 약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서브를 넣을 때 라켓면이 수평이 아닌 것처럼 높은 공도 라켓을 세워서 누르듯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라켓을 수평으로 맞추려고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동작이 어색해지고 스윙이 경직됩니다. 오히려 손목과 팔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때 라켓면이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유지됩니다. 이건 백핸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높은 공은 라켓을 비스듬히 두거나 더 세워주고 낮은 공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항상 손목이나 손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라켓 각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해두면 백핸드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라켓면 각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손목과 팔이 편안한 상태에서 공을 쓸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라켓면이 고민거리였던 시절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라켓면은 일부러 열고 닫으려고 억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라켓면이라는 건 내 스윙 궤적과 공의 높이, 그리고 스윙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외우듯이 각도를 외워두는 게 아니라 내 스윙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정확한 각도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원리대로 라켓면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손목과 팔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연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라켓면이 맞춰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실전적인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윙이 바뀌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